네, KBS 뉴스특보입니다. 10호 태풍 하이선이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진로를 점차 서쪽으로 틀면서 상륙 가능성도 커진 데다 동해안을 따라 북진할 것으로 보여 강풍, 폭우에 해일까지 몰고 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재난방송센터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정훈 기자. 먼저 태풍은 현재 어디까지 올라왔고 위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네, 10호 태풍 하이선은 최근 1시간 동안 북쪽으로 37km가량 이동했습니다. 새벽 3시 현재 제주 동쪽 270km 해상까지 다가왔습니다. 기상청 예보보다는 다소 서쪽으로 치우친 채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세력은 다소 약화하는 추세입니다. 보시면 어제까지 선명했던 눈이 이제는 거의 흐려진 모습인데요.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5단계 태풍 등급 중 세 번째로 높은 강한 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자세한 진로도 좀 알려주시죠. 네, 기상청은 태풍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북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쯤 부산에 가장 가깝게 다가서는데 해안과 거리는 40km 정도 됩니다. 이후 오전 중에 포항, 호미곶 위를 지날 것으로 예측됐는데요. 어제 예보보다 더 서쪽으로 치우치면서 사실상 상륙할 것으로 기상청이 수정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해안뿐만 아니라 영남 동쪽 내륙 지역도 초속 25m 이상의 폭풍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반도 전역이 초속 15m 이상의 강풍 영역에 속해 태풍의 직접 영향을 받게 됩니다. 네, 태풍 진로가 조금 서쪽으로 치우치면서 지난 태풍 마이삭과 비슷해진 것 같은데 그때와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태풍 마이삭은 거제도 남단을 지나 부산 남서쪽 해안에 상륙했었죠. 이후 4시간쯤 뒤에 강릉 부근 동해로 빠져나갔습니다. 현재 기상청 진로대로라면 하이선은 마이삭보다 약 60-70km 정도 동쪽을 통과할 뿐 진로의 형태나 세력 모두 매우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삭은 강원 영동과 영남 해안에 거센 비바람과 해일을 몰고 왔습니다. 미시령에 500mm 가까운 많은 비를 뿌렸고 울산 등 영남 해안에선 초속 45m가 넘는 강풍도 관측됐습니다. 여기에 동해와 포항 등 동해안에선 최대 15m 안팎의 높은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항폭으로 밀려왔는데요. 하이선이 마이삭과 유사한 진로와 위력을 보이고 있는 만큼 비슷한 수준의 비와 바람, 해일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걱정되는 건 이미 마이삭이 핥히고 지나간 곳을 또다시 덮치는 거라 그만큼 더 피해가 커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마이삭만큼의 비, 바람 그리고 해일을 몰고 올 거라고 하셨는데 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비는 얼마나 내릴까요? 네, 레이더 영상을 보면 이미 태풍 중심 부근에 강한 소용돌이 구름이 부산 남쪽 바다까지 바짝 다가온 모습입니다. 특징적인 점은 태풍의 위험 반원으로 알려진 오른쪽이 아닌 왼쪽에 오히려 강한 비구름이 분포한 모습인데요. 이 때문에 현재 제주에도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또 태풍이 몰고 온 동풍이 백두대간에 부딪히는 강원 영동 지역에도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최근 1시간 동안 내린 비의 양을 보면 한라산 등 제주 지역에 시간당 3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고요. 양산 등 경남 지역도 시간당 20mm 정도로 비가 굵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슈퍼컴퓨터 예상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월요일 출근길을 앞두고 있는데요. 출근 시간대에는 부산과 울산 등 영남 해안 지역에 가장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론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강원 영동 지역에도 많은 비가 오겠는데요. 태풍 마이삭 때 이미 많은 비가 내렸던 곳이나 침수나 산사태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예상 강수량을 보면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이 최고 400mm, 영남 지방은 최고 300mm입니다. 네, 마이삭 당시에는 바람 피해가 컸습니다. 이번 태풍은 바람이 얼마나 강할까요? 네, 하이선 역시 마이삭 못지않은 강한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주변에서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드는데요. 태풍이 북상하는 동안엔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동풍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태풍 중심이 북한 쪽으로 물러간 뒤에는 뒷바람이 서쪽에서 밀려들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오후 늦게부터는 수도권이나 서해안에서도 바람이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지나는 동안 울릉도 독도에서 초속 50m 이상, 영남과 강원 영동에서도 최대 초속 40m까지 거세게 불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에서도 초속 30m의 강풍이 예상돼 방심하면 안 됩니다. 네, 또 걱정되는 게 해일입니다. 지역별로 어느 시점에 주의를 해야 할까요? 네, 우선 남해안 지역은 태풍 중심이 접근하는 오전부터 폭풍 해일이 우려됩니다. 낮 동안은 계속 동풍이 몰아치면서 동해안 지역에서도 방파제를 넘는 해일이 밀어닥칠 수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에서는 차량 운행이나 외출을 하지 마시고 안전한 곳에 머무셔야 합니다. 지하 공간도 피하셔야 합니다. 바다와 가깝거나 하천과 가까운 곳,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사전에 대피소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네, 태풍이 가장 먼저 지나는 제주는 지금부터가 고비입니다. 제주 서귀포 법한포구에 KBS 중계차 연결하겠습니다. 허지영 기자, 제주는 태풍에 직접 영향권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서귀포시 법한포구엔 계속해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바람도 제법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파도는 방파제를 집어삼킬 듯 매우 높게 일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육상과 해상 그리고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에 태풍 특경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태풍은 제주도 동쪽 해상까지 올라와 지금 제주에 가장 근접해 있는데요. 태풍이 가까이 접근하며 제주시 고산 지역에 초속 30.1m의 강한 바람이 기록됐고 곳에 따라 시간당 3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이어지며 피해도 하나둘 접수됐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지역 차량과 주택 침수 우려로 119에서 5건의 출동이 이뤄졌고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일대 40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다 긴급히 복구되기도 했습니다. 제주 지역에는 앞으로 초속 40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되고 오늘 아침까지 산지에 30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 100에서 2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추가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공항엔 윈드시어와 태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오전 예정됐던 항공기기 200여 편의 결항이 결정됐고 여객선 운항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태풍이 물러날 때까지 하늘길과 뱃길 이용에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이용객들은 사전에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법한포구에서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네, 태풍이 올라옴에 따라서 부산 전역에는 조금 전 3시를 기해 태풍 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부산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여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부산 용호부두에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노준철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용호부두에도 바람이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빗줄기도 계속해서 굵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몸을 가누기가 힘들 정도로 서 있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은 오늘 오전 8시쯤 부산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부산에는 100에서 300mm의 비와 초속 20에서 40m의 강풍이 예보됐습니다. 부산 전역과 부산 앞바다에는 조금 전인 새벽 3시를 기해 태풍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부산에는 해안가를 따라서 고층 건물이 늘어서 있는데요. 해안가 건물은 지난주 태풍 마이삭 때 강풍 피해가 특히 컸습니다. 유리창이 깨진 곳들이 많아서 아직도 복구가 되질 않았고 합판만 덧대놓은 곳이 많습니다. 특히 고층 빌딩이 밀집한 해운대 일대는 바람이 고층 건물 사이를 통과하며 강력해지는 빌딩풍 피해가 또 우려됩니다. 마린시티가 대표적인데요. 지난 태풍 마이삭 당시 초속 47m의 매우 강한 바람이 측정되기도 했습니다. 교통도 비상입니다. 해안도로와 교량 등 강풍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로 교통 통제 지역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바다의 물결 역시 높아서 최고 12m까지 일겠습니다. 부산은 오늘 오전 10시 54분이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지는 만조 시각입니다. 해안가나 침수가 예상되는 저지대는 접근을 피하시고 붕괴 위험이 있는 축대나 가옥은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의 중심과 가까운 부산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최신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용호부두에서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네, 지난 태풍 마이삭이 관통을 했던 경남은 하이선의 북상에 긴장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태풍 때 주민 대피 권고를 했던 경남 창원시는 이번에
한층 강도를 높여서 주민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남 마산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차주아 기자,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네, 제가 나온 이곳 경남 마산항은 어제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한 빗줄기가 시간이 갈수록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갈수록 거세져서 태풍이 북상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 전역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잠시 뒤 오전 8시에서 9시쯤 태풍이 가장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태풍의 영향으로 경남에는 100에서 300mm의 비가 내리겠고 지리산은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지리산 국립공원은 어제 낮부터 야영객과 등산객의 입산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바람도 초당 25에서 40m로 매우 강하게 불겠는데요. 현재 거제 서이말에 초당 23.5m의 강한 바람이 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한 바람으로 오늘 새벽 0시부터 경남과 부산을 잇는 거가대교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경남의 만조 시각은 거제가 오전 11시 18분이고 마산항과 통영이 11시 26분, 29분인데요. 태풍의 영향으로 해수면 높이가 평소보다 1m가량 높아지겠고 물결도 5에서 12m로 매우 높아 폭풍 해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해안가 저지대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네, 경남 창원시는 피해 우려 지역에 주민 대피 명령 내렸다면서요. 네, 창원시는 오늘 새벽 4시부터 모두 78곳에 주민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이나 산사태 우려 지역 주민들은 가까운 대피소로 피해야 합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진 곳은 창원시 마산하포구는 산호동 자산동, 구산면 남포마을, 용호마을 등 27곳입니다. 창원시 마산 회원구는 양덕동, 봉암동, 내서읍 원계리, 중리산 166 등 20곳입니다. 또 창원시 의창구는 북면 무곡리와 무동리산 83 등 9곳과 성산구는 중앙동, 양곡동 등 9곳, 진해구는 속천 해안가와 이동 신어천 주변 등 13곳입니다. 지정 대피소는 마을회관과 학교, 관공서 등 59군데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대피 안내 문자나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대피소를 확인해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남 마산항에서 KBS 뉴스 차주입니다. 네, 잠시 정정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부산 만조 시간이 내일 10시 54분으로 저희가 알려드렸습니다만 오늘 10시 54분으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이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면서 경북 동해안에도 많은 비와 강한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김재노 기자, 네, 현재 경북 동해안의 비바람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태풍이 점차 가까워지면서 울릉도 독도를 제외한 대구 경북 전 지역에 내려진 태풍주의보는 5시부터 태풍경보로 강화됩니다. 5시를 기준으로 경북 동해바다 전역에도 태풍경보가 내려지고 울릉도 독도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됩니다. 아직 태풍의 중심과는 거리가 있지만 오전까지는 계속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 시간 동안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5에서 40m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비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는 100에서 300mm의 비가 내리겠고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400mm가 넘는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대 파도의 높이가 10m로 예보돼 해일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포항시와 영덕군은 저지대와 산사태 위험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2,200여 명에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으로 대피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구시도 지난 태풍 마이삭 당시 정전 피해가 컸던 만큼 전기시설에 대한 점검을 마치고 태풍 피해 예방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이번에는 이 시각 현재 어떤 지역이 위험한지 또 현장 상황은 어떤지 재난 지도를 통해서 다각도로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지금 태풍의 예상 진로 좀 상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태풍 예상 진로를 3D 지도를 통해서 상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태풍의 예상 진로인데요. 태풍은 계속 북상해서 오늘 오전 9시를 전후해 부산 동쪽 40여 킬로미터 이상까지 근접해서 통과하겠습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동해안에서 불과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해상까지 바짝 붙어서 북상하겠는데요. 최근접 지점은 영덕과 포항 등지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가깝게 통과하는 경우에는 태풍에서 휘몰아치는 강한 바람의 영향을 직접 받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합니다. 오늘 정오 무렵이 되면 태풍의 중심부는 삼척과 동해, 강릉 등 강원 영동 지역과 근접해서 통과합니다. 태풍에서 밀려오는 강한 동풍이 본격적으로 백두대간과 부딪히면서 비구름이 더욱 더 강해지는 시점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태풍의 예상 진로를 살펴보면 동해안과 가까운 동해상을 따라서 곧장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이 경우 동해안 지역에서는 해일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태풍이 끌어올리는 바닷물이 밀려드는 동해안 지역으로는 오늘 최고 12m의 높은 파고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주의해야 할 점을 구체적인 위험 지역과 함께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이러한 기상 여건을 토대로 우려되는 피해 지역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강풍이 가장 위협적인 지역을 짚어보자면 부산 지역입니다. 태풍의 세력이 가장 강한 상태에서 근접하는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동래구 세병교 지점인데요. 화면상으로도 거센 비바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으로는 이미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전 시간에는 거센 비바람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산 남쪽으로 보이는 해운대구를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 해안선을 따라서 전국에서 50층 이상 건물이 가장 많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이 중에서 마린시티 고층 건물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 지역을 바람이 지날 때는 이 고층 건물에서 바람이 맞부딪히면서 튀어나오거나 또 바람의 흐름이 위아래로 치솟으면서 뒤섞여 풍속이 2배 가까이 높아집니다. 이 지역은 이 때문에 지난 태풍 마이삭으로 창문이 깨지는 피해가 많았는데 아직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만큼 이번 태풍으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울산 지역으로는 지난 태풍 마이삭 때 이런 공사장 주변으로 날아다니는 구조물이 피해가 키웠는데요. 유리가 깨진 곳이라든지 공사장 주변으로 부유물이 널릴 수 있는 곳, 이번 태풍 접근할 때도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곳도 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 지난 태풍 마이삭 때도 호우가 집중된 지역인데요. 지금도 새벽부터 태풍 북쪽에 형성된 비구름이 계속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보겠습니다. 태풍과 거리가 있는데도 비구름이 발달한 모습이고요. 해안 지역으로는 파도도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앞으로 빗줄기 더 거세져서 내일까지 최고 400mm의 많은 비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릉 지점으로는 남쪽으로 남대천 지점, 동해와 맞닿는 지점인데요. 이 지역으로는 침수 위험 지역이 있습니다. 송정지구인데요. 제위험지구입니다. 소우시 송정동 일대로는 침수 피해가 잦은 곳입니다. 이 일대 주민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해일도 위협적일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동해안 지역으로는 해일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특히 삼척 지역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삼척 지역으로는 임원항에 있는데요. 이 지점은 다른 어항들에 비해서 수심이 낮은 얕은 바다입니다. 해일은 주로 이런 지역에 집중됩니다. 이 지역을 자세히 볼까요? 임원항의 방파제는 높이가 6m 정도 됩니다. 지난 태풍 마이삭 당시에 해일이 최대 17m까지 밀려들었습니다. 오늘도 동해안에 최대 10m 이상 높은 파고가 예상이 됐는데 선박은 미리 높은 지대로 이동시키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남쪽에 있는 구룡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항에서는 바닷물이 한번 안쪽으로 들어차면 쉽게 빠지지 않고요. 뒤이어서 파도까지 계속 쌓이면서 다른 지역보다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인근 지역의 상황 보겠습니다.
네, 포항에 있는 두호동 방파제의 모습인데요. 아직 태풍과 거리가 있는데도 이미 태풍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모습입니다. 파도 지금 3, 4m까지 높게 일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 파도는 더욱더 거세지겠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의 중간쯤에 있는 여수 거문도 역시 태풍의 길목에 있습니다. 거문도는 지난 태풍 마이삭 때 강풍 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복구를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추가 피해가 걱정입니다. 거문도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정대 기자, 비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까? 네, 이곳 거문도는 태풍이 다가오는 게 온몸으로 느껴질 만큼 강한 바람과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태풍이 가장 가까워지는 시각은 앞으로 2시간 뒤인 오늘 오전 6시쯤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치솟는 모습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어선들은 강풍과 파도를 피해서 항구 안쪽 안전지대로 옮겨져 단단히 고정돼 있고요. 새벽 부둣과도 평상시와 달리 불이 꺼진 채 태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거문도를 비롯해 인근 초도와 여수, 구례, 남해 서부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이 밖의 지역에는 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광주 전남 전역에 태풍 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전남 남해안의 경우는 완도가 오늘 아침 6시, 고흥, 여수, 광양은 7시, 광주는 8시쯤 태풍이 가장 가까워집니다. 태풍이 북상하는 방향은 동해 쪽이지만 거문도 주민들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거문도가 워낙 먼 바다에서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9호 태풍 마이삭이 지나갈 때 시설물이 파손되고 정전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서 이번에도 강풍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거문도뿐 아니라 광주 전남 지역에 최고 3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서남해안은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수 거문도에서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4년 전 태풍 차바 때 피해를 많이 입은 울산도 태풍 하이선이 북상하면서 긴장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울산 태화강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남미경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울산 태화강변은 굵은 빗줄기가 세차게 내리고 있습니다. 바람도 점차 거세지고 있어서 태풍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는데요. 이곳 태화강 둥치는 어제 저녁부터 출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태풍 하이선은 오늘 아침 9시쯤 울산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 3시를 기해 태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까지 울산에는 100에서 300mm의 비와 초속 25에서 40m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바다 물결도 최고 12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지는 만조 시각은 오전 10시 8분입니다. 태풍 북상에 따라 울산항에는 선박 800척이 피항이 있습니다. 또 해안댐과 사연댐 등 주요 댐은 물을 미리 방류해 태화강 하류 침수 피해를 막도록 했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에는 대형 양수기를 미리 배치하고 공사장에는 낙하 등의 안전사고에도 대비한 상태입니다. 또 산사태 취약 지역에 대피 문자를 발송하고 주민 10여 명은 마을회관 등 안전한 곳으로 미리 대피시켰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은 매우 강한 바람이 예보된 만큼 강풍에 날아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은 단단히 묶는 등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태화강변에서 KBS 뉴스 남미경입니다. 네, 태풍 하이선이 올라오면서 강원 영동 지역에도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릉 경포 해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조현주 기자, 네, 강릉 상황 어떻습니까? 네, 중계차가 나와 있는 강릉 경포해변에는 보시는 것처럼 쉴 새 없이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있습니다. 해상에는 높은 파도가 일면서 해안가까지 밀려들고 있는데요. 이 태풍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 5시를 기해 강원 영동과 강원 영서 남부, 동해 중부 전해상에는 이 태풍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태풍은 오늘 오후 3시쯤 강원 영동 지역에 가장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에 따라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100에서 300mm,
많은 곳은 4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오늘 새벽부터 저녁까지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산사태와 침수 등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최대 순간 풍속 초속 25에서 40m에 이르는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돼 시설물 피해 등에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해상에는 최고 12m에 이르는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이 폭풍 해일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방파제나 해안도로 출입을 자제하고 어선이나 시설물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릉 경포해변에서 KBS 뉴스 조현주입니다. 네, 태풍 바비와 마이삭에 이어서 이번 태풍 하이선까지 3주째 매주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발생 구역에서부터 한반도까지 태풍이 올라오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당분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태풍이 지나간 뒤에도 앞으로 한 달 남짓 강한 태풍이 발생해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보도에 김민경 기자입니다. 지난달 22일 타이완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8호 태풍 바비. 서해를 따라 곧장 북상해 8월 27일 새벽 황해도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날 때까지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45m, 시속으론 162km를 기록해 매우 강한 태풍의 위력을 유지했습니다. 바비가 상륙한 다음 날엔 연이어 9호 태풍 마이삭이 발생했습니다. 마이삭 역시 제주 남쪽 해상까지 올라올 때까지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49m, 중심 기압은 935헥토파스칼을 유지해 바비의 위력을 뛰어넘었습니다. 마이삭은 바비가 상륙한 일주일 뒤인 지난 3일 부산 남서쪽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특히 마이삭은 상륙한 뒤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채 영남 내륙을 관통했습니다. 제주 고산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49m, 영남 해안 지역으로도 초속 40m 안팎의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강우량 역시 불과 이틀 동안 제주 산지의 최고 1000mm 이상, 강원 산지와 지리산 부근에도 400mm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연달아 10호 태풍 하이선까지 북상해 오면서 이제 벌써 3주째 연이어 한반도는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 한반도 부근으로 태풍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하순 이후 태풍 발생 구역을 누르고 있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동쪽으로 물러나면서 해역에서는 태풍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대류 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또 태풍으로 발달한 이후에는 주변의 기압 배치를 따라 한반도 방향으로 난 길을 따라 북상해 오기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필리핀 앞바다에서는 태풍이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만약 이 지역에서 태풍이 발생을 하면 현재 기압 배치로 봐서는 우리나라로 향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게다가 두 태풍 모두 기존 태풍 발생 구역보다 상대적으로 위도가 높은 해역에서 발생해 한반도로 올라올 때까지 매우 강한 위력을 유지했다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태풍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인 해수면 온도 30도가 넘는 고수온 해역이 일본 남쪽 해상까지 폭넓게 분포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반도와 가까운 더운 바다에서 태풍이 발생해 곧장 올라오면서 세력을 잃지 않은 걸로 분석됩니다. 게다가 최근 분석에 따르면 북서태평양 태풍 발생 구역의 바닷물 온도는 최근 10년 사이 계속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반도 태풍 역시 계속 강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 중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44m가 넘는 매우 강한 태풍이 전체의 절반에 이릅니다. 중심 부근 최대 풍속 55m가 넘는 초강력 태풍도 전체의 10% 남짓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더 늘어나고 위력도 강해질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이 지난 뒤에도 올가을철 태풍이 한두 개 더 북상해 영향을 줄 걸로 예측됐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연이어 북상하고 있는 데다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여전히 강한 태풍이 발생해 올라올 가능성이 큰 만큼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네, 올해는 태풍뿐 아니라 장마, 폭우도 기록적이었습니다. 장마가 54일에 이르는 사상 최장 기간이었고 이 기간에 1년치 강우량과 맞먹는 많은 비가 내린 곳도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는가 하면 산지에서는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사태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올 장마철에 비가 얼마나 왔었는지 피해는 어떠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건물이 있던 자리에 흙더미가 가득하고 지붕은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산사태로 경기 안성에 있던 한 양계장이 흔적만 남았습니다. 파란 논이 있던 자리에 토사가 가득하고 저수지 2기 무너졌던 경기 이천 산양저수지 일대에는 부서진 집과 차량이 폐허가 된 마을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마을이 통째로 물에 잠겨 주민들이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고 황급히 대피했던 곳도 있습니다. 모두 올해 장마 기간 중부지방에 집중됐던 집중호우가 남긴 흔적입니다. 역대 가장 긴 54일간 이어졌던 올해 장마. 전국 평균 강수량이 687mm에 달해 평년의 2배 가까이 됐습니다. 비가 내린 날도 28.3일로 평년보다 10일 이상 많았습니다. 이 같은 기록적 비는 서울, 경기, 강원, 충청 등 중부지방에 집중됐습니다. 중부지방에 내린 비가 남부나 제주보다 300mm 가까이 많았던 겁니다. 그렇다고 남부지방에 비가 적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500년에 한 번 올 만큼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졌습니다. 이번 장마 기간 내린 강우의 빈도 분석 결과 순천, 전라도 광주, 순창, 담양 등에서 최대 500년 빈도 이상의 많은 강우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 전북, 전남 등지에선 곳곳에 하천 제방이 무너졌습니다. 지난달 5일 강원도 철원에선 한탄강 지류 2기 무너지면서 마을 3곳이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인근 마을 등 주민 수백 명이 대피했지만 집 천장까지 물이 들어차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며칠 뒤 전북 남원과 전남 구례 등 섬진강변에서도 제방이 무너지거나 범람하면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는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집중호우로 집안이 약해지면서 발생한 산사태 피해도 컸습니다. 지난달 3일 경기도 가평에선 펜션 뒷산이 무너져 내리면서 유실된 토사가 펜션을 덮쳐 안에 있던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며칠 뒤 전남 곡성에선 산사태로 흘러내린 토사가 주택 3채를 덮치면서 집안에 있던 마을 주민 5명이 숨졌습니다. 산림청은 이번 장마철 기간에만 1,548건의 산사태가 발생해 17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잠정 집계한 이번 장마철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최소 5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7,000동이 넘는 주택이 침수 피해를 입었고 8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농경지는 3만 헥타르 이상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기록적 집중호우는 해수면 온도 상승 등 기후변화와 맞물려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전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네, 이번엔 기상 전문가와 함께 이번 태풍 하이선의 영향에 대해서 좀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지구환경공학부 윤진호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윤 교수님, 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이번에 태풍 예상 경로를 보면 동해안에 바짝 붙어서 북상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어떤 배경인가요, 이게? 저희들이 이제 태풍의 진로를 예상을 할 때 예. 고려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압 배치가 어떻게 돼 있는가가 하나가 있고, 그 기압 배치를 보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하는 게 예. 한반도 동쪽에서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그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상층에서 바람이 이렇게 태풍을 이렇게 끌어오는데 네. 그 바람이 한반도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태풍이 남쪽에서 이제 북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예, 동해안을 걸쳐서 지금 올라온다고 하는데 이 태풍이 그냥 내륙으로 상륙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까? 일단 그 대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태풍이 상륙을 하면 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륙을 하지 않고 이렇게 동해안을 스치듯이 올라가면 예. 여전히 이렇게 그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또 동해안 아주 가까이 이렇게 그 북상을 하기 때문에 그 동해안 쪽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태풍이 보통 한반도 부근에서 이제 동쪽으로 이제 전향하는 모습을 그동안 보여왔었는데 이번 태풍은 계속 북으로 올라가거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태풍이 그 이제 동쪽으로 갈 때는
보통 많이 들여보셨을 것 같은데 제트 기류라고 하는 상층의 예, 예. 바람이 이렇게 서쪽에서 동으로 이렇게 불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바람을 만나면 예. 태풍이 이렇게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 상층의 바람이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가 아니라 남에서 북으로 부는 형태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태풍 그다음에 저번에 태풍인 마이삭도 네. 그 남에서 북으로 가는 형태로 그러니까 동해안을 이렇게 스치듯 지나가는 그런 형태로 북진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북진하는 태풍의 영향은 좀 어떻게 달라지나요? 그러니까 이 태풍이 동진을 하게 되면 예. 이렇게 큰 피해가 있겠지만 이제 동해상 바다로 빠져나가 버리기 빠져나가 때문에 버리니까. 그렇죠. 예.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간이 작게 되는데 이렇게 태풍이 동해 해안가를 따라서 이렇게 북진을 하게 되면 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상당히 길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피해나 방제를 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부산이 이제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많이 컸는데 아직 복구가 제대로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태풍이 또 오게 됩니다. 이전 마이삭과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현재 하이선의 강도는 마이삭과 거의 비슷하거나 네. 오히려 더 강할 수도 있다라는 게 어.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고요. 예. 근데 수치로만 봐도 지금 950 헥토파스칼이고 오늘 아침 9시쯤이 되면 부산에 가장 근접할 텐데 그게 그때쯤 955에서 960 거의 마이삭이랑 비슷하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걱정스러운 점은 하이선 같은 경우에는 그 강풍 반경 자체가 400km쯤 됩니다. 그 말은 한반도를 거의 다 포함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부산 같은 지역은 특히 오늘 아침부터 새벽부터 아침까지 그리고 동해안 쪽으로는 그 이후에 아침부터 오후 저녁까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특히 해일 걱정도 좀 우려가 되는데 언제쯤 가장 해일은 위험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태풍이 가장 이제 경남 남해안이나 부산 쪽에 가까울 때, 네. 그리고 그 동해안 도시들은 이제 그 이후에 계속 태풍이 북진하면서 점점 그 시간이 조금씩 늦춰질 텐데요. 네. 부산 같은 경우에는 9시 전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9시, 10시 그 사이.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위로 울산이나 그 포항 같은 경우에는 뭐 한두 시간 차이로 계속 이렇게 늦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도 걱정입니다. 최고 400mm가 예보됐다고 하는데 특히 어느 지역에서 언제쯤 가장 심하게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지요? 어제부터 계속 비가 조금씩 내리긴 했는데 예. 큰 비는 이제 아마 지금부터일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예, 이제부터 큰 비가 올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오늘 오후쯤이 되면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이렇게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들어옵니다. 네. 그 바람이 산맥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오히려 더 비를 강화시킬 수 있는. 그렇겠네요. 네, 그렇게 예. 되기 때문에 동해안 지역은 오늘 오후가 아마 가장 위험할 것 같고요. 부산 경남 남해안 지역은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 아침부터 한 10시까지가 제일 위험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태풍의 근접 지역인 부산 동해안 쪽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 다른 지역은 태풍의 영향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 하이선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위험 반경, 그러니까 그 강풍 반경이라고 하는 게 최대 400km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15m 정도 그 속도를 유지하는 바람이 이렇게 400km나 굉장히 큰 태풍이기 때문에 예. 비록 그 태풍의 중심에서 좀 벗어나 있다 하더라도 특히 서해안 같은 지역에도 이미 비가 오고 있고 또 오후가 되면 바람의 피해도 있을 수 있어서 네. 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태풍이 올해 한 4차례나 왔다고 하고 보름 사이에 3개가 연달아 왔습니다. 왜 이렇게 올해는 잦은 겁니까? 저희도 이제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만 네.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전체 태풍의 개수는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예. 서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태풍의 개수는 그렇게 크게 변하지가 않는데 기압 배치가 그런 태풍들이 발생을 하고
한반도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작년에는 한 7개쯤 왔던 것 같고요. 네. 올해는 이미 벌써 그 서너 개가 이렇게 큰 태풍들이 오고 있는데 그런 기압 배치가 이런 조금 더 잦은 그리고 큰 태풍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뭐 연달아 오는 것도 걱정입니다만 오는 태풍들마다 강도가 갈수록 강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그러니까 숫자 자체는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더라도 강도 자체는 좀 더 확실히 강해지는 게 이렇게 저희들도 이렇게 그 관측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원인으로는 일단 지구 자체가 뜨거워지고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 태풍이 발생을 하면 비를 훨씬 더 많이 만들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태풍이 지나는 길목에 있는 해수면 온도가 따뜻해져서 태풍이 점점 더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10호 태풍이 물러나면 또 올 수도 있습니까? 그러질 않길 바라겠지만 예. 일단 9월, 10월 중순까지는 태풍이 발생하는 시즌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한두 개 정도는 더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광주과학기술원 지구환경공학부 윤진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반도로 줄지어 북상하는 태풍과 지난 여름의 기록적인 장마, 기상이변으로 볼 수 있는 이런 현상들 비단 우리나라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고온과 폭염, 폭우, 허리케인과 같은 기상이변이 갈수록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인류에게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효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러시아 베르호얀스크에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위 67.5도, 시베리아에 위치한 이곳 기온이 38도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평소보다 17도나 높은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유럽연합 기상당국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시베리아 대부분 지역 기온이 30도가 넘는 붉은색으로 덮여 있습니다. 지구상의 가장 추운 땅, 시베리아라고는 믿기 힘든 기온입니다. 올해 2월 남극 시모호 섬에서도 최고 기온이 20.7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남극에서 20도 넘는 기온이 관측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It's among the fastest warming regions of the planet. We hear a lot about the Arctic, but this particular part of the Antarctic Peninsula is warming very quickly. 유엔 기후변화 협약은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하면서 기상 이변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올여름 유럽에는 유례없는 폭염이 닥쳤습니다. 스페인 북부 도시 산세바스티안에선 7월 말 기온이 42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기상 관측 이래 최고 기온입니다. 폭염이 맹위를 떨치자 이탈리아는 전국에 비상 경계령을 내렸고 프랑스도 전 국토의 3분의 1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에도 기록적인 폭염과 함께 대형 산불이 덮쳤습니다. 주로 자연 발화된 산불이 지금까지 600건 넘게 발생해 서울시 면적의 9배가 넘는 지역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기온 상승으로 캘리포니아 산불 규모는 1970년대보다 8배나 늘어났습니다. 남아시아에선 기록적인 물난리가 엄습했습니다. 인도에선 46년 만에 폭우로 800여 명이 숨진 것을 비롯해 방글라데시는 국토의 3분의 1이 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중국 남부 지역은 석 달째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홍수와 산사태 등으로 6천만 명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几万亩地吧，有了吧？有了，整个的这全部这整个快包括好几个村，这一块好几个村全部淹完。 미국도 수마의 재난을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말 미국에선 2개의 허리케인이 동시에 발생하는 사상 초유의 쌍둥이 허리케인이 상륙했습니다. 시속 240km 넘는 강풍을 동반하며 최고 등급 바로 아래 4등급까지 커진 초강력 허리케인은 미국 남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이 갈수록 빈번해지고 피해 규모도 커진다는 겁니다.
The global proportion of tropical cyclones that reach very intense Category 4 and 5 levels will likely increase due to anthropogenic, so that's human-caused, warming over the next century.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 태풍 등 지구촌 곳곳에서 극단화되고 있는 기상이변은 인류에게 서둘러 지구온난화 방제를 위한 행동에 나서도록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울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부산의 남항대교 그리고 부산항대교의 컨테이너 차량에 전면 통제가 됐다는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속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산 남항대교 그리고 부산항대교의 컨테이너 차량 전면 통제가 됐다는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러한 기후변화가 코로나19보다 우리에게 더 큰 위기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세계 각국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는 진단 그리고 해법의 목소리를 박원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11월 필리핀을 강타해 7천여 명이 목숨을 앗아간 태풍 하이엔. 당시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약 87m, 시속으로 환산하면 무려 315km를 기록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 하이엔처럼 세력이 강한 태풍은 더욱더 자주 생겨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We do expect to see more powerful storms in the future as a result of global warming. And that's basically the laws of physics. Storms feed on warm water. Higher water temperatures mean higher sea levels, which in turn increases the risk of flooding during high tides. And so the circle goes on. 전 지구의 배기가스 증가율이 지금 수준을 유지할 경우 기후변화로 2100년엔 인구 10만 명당 73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Well, certainly climate change will make entire ecosystems die off. It'll make parts of the world, impossible to live in. And so the actual economic and death toll from climate change will be much, much, much greater than what we have with this pandemic. 기후변화는 후대의 위험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섭씨 50도가 넘는 폭염, 300여 곳에 동시다발로 발생한 산불과 악화된 공기질로 사중고를 겪어야 했던 지난달의 미 캘리포니아가 그랬습니다. The hots are getting hotter, the dries are getting drier. Climate change is real. If you are in denial about climate change, come to California. Mother Nature has now joined this conversation around climate change. 이 10대 환경운동가는 후세를 위해 인류가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조금도 망설여선 안 된다고 호소합니다. That's why we can't keep talking about these distant emissions targets like 2025, 2030, or especially like 2050, because we need to tackle this now. Because now is when we're using up no matter which carbon budget you have. And of course, it's hard. 기후 위기는 경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극복을 위한 노력과 미래의 경제 성장은 무관할 수 없습니다. This global shift towards climate action is gathering pace because leaders everywhere are realizing that clean energy delivers more jobs, cleaner air, better health, and stronger economic growth. 한 번 시작되면 어떤 재난으로 나타날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기후 위기. 이에 대응하는 인류의 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이 북상하면서 농촌에서는 농작물 피해가 우려됩니다. 집중호우를 동반한 강풍은 낙과 농경지 침수는 물론 시설물까지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이고 안전을 지킬 수 있는지 조진영 기자가 전합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애써 키운 커다란 배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빗물을 머금고 나무에서 떨어진 복숭아들은 쉽게 뭉개집니다. 이게 낙과가 좀 심한 편이네요. 지금 한 20%는 이게 지금 망가진 것 같아요. 비 피해로. 수확을 앞둔 벼는 한쪽으로 완전히 누웠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강풍에 모두 쓰러진 겁니다. 내 이런 건 처음이야. 내가
81살인데 81살 동안에 여기서 농사진 사람인데 비닐하우스 철제 파이프는 엿가락처럼 휘었고 비닐도 찢어져 난립니다. 물에 잠긴 채소는 생육이 중단돼 상품성을 잃었습니다. 이 푸르게 이 부초가 살아있는 것 같아도 해가 뜨고 하면 작물 생태 장애로 해가지고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연달아 태풍이 북상하면서 전국적으로 과일이 떨어지거나 벼가 쓰러지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난달 말 서해안을 따라 북상한 제8호 태풍 바비는 과수원과 논 등 1,700여 헥타르에 피해를 입혔고 이달 초 동해안을 따라 북상한 제9호 태풍 마이삭은 농경지 19,900여 헥타르를 휩쓸었습니다. 두 태풍이 일으킨 농작물 피해만 축구장 2,900여 개 크기에 달합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넘어질 우려가 있는 과수나무는 버팀목이나 끈으로 고정해야 합니다. 나무 뿌리가 땅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비닐이나 부직포를 덮어야 유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논두렁이나 제방은 무너질 만한 곳이 없는지 미리 정비해야 합니다. 비닐하우스는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아 테이프로 고정하고 토사가 흘러들어 농작물을 덮지 않도록 배수로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뼈대가 부러질 것 같으면 비닐을 제거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태풍이 근접해 강풍이 불고 집중호우가 내리기 시작했다면 절대 밖에서 작업하면 안 됩니다. 강풍에 망가진 시설물이 덮치거나 불안한 물에 휩쓸릴 수 있어서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초 집중호우 당시 단양에서 물골을 틀어 나갔던 70대가 실종됐다 일주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곧바로 복구에 나서야 합니다. 넘어진 나무가 있다면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세워 기둥에 묶어주고 부러지거나 찢어진 가지는 깨끗하게 잘라낸 뒤 약재를 발라줘야 합니다. 고추와 수박 등은 물과 토양을 통해 역병에 쉽게 걸릴 수 있어서 물을 빼는 대로 방제해야 합니다. 침수된 벼는 서둘러 물빼기 작업을 마친 뒤 여러 포기를 묶어 세워야 합니다. 피해 신고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피해 내역을 열흘 안에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공식 집계로 인정됩니다. 재해대책본부의 공식 집계에서 빠질 경우 새로 심을 종자나 농약을 지원받지 못합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네, 강풍 때문에 전선이 끊기거나 발전기가 멈추면서 갑자기 정전이 되거나 통신이 두절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손전등이나 라디오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전 그리고 통신 두절 대비 요령을 공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초속 40m 안팎의 기록적인 강풍이 몰아친 9호 태풍 마이삭. 강풍으로 전선이 끊기면서 전국 29만 4천 가구에 한때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제주도와 서해안 일대를 강타한 태풍 볼라벤 땐 강하게 몰아치는 비바람 속에 190만 가구가 정전됐고 태풍 매미 때는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140만 넘는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겨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갑작스런 정전에 대비하기 위해선 평소 준비가 중요합니다. 우선 손전등이나 양초 등을 미리 준비해 찾기 쉬운 곳에 둬야 합니다. 또 건전지로 작동되는 라디오나 자동차 라디오를 이용해 재난 정보를 계속 청취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정전이 되면 함부로 전기 설비를 건드리지 말고 한전이나 전기안전공사에 신고하는 게 안전합니다. 한전 스마트 앱이나 국번 없이 123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직접 수리를 하려고 전기선을 만지면 감전 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태풍의 영향력이 강할 때는 되도록 맨홀이나 전신주 등의 전력 설비 근처에는 가지 말아야 감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전이 돼 운행이 정지될 경우 당황하지 말고 벨을 눌러 관리사무소에 연락합니다. 연락이 안 될 경우 승강기 번호를 확인해 119에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지난 태풍 마이삭 땐 울산 한 아파트에서 정전으로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멈추면서 20명이 한때 갇혔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통신이 두절되는 상황에 대비해선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유선전화도 갖추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산간 벽지의 경우 주민센터나 면사무소 등 행정기관에 미리 사정을 알려둬야 고립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 가까운 이웃끼리 수시로 연락해
대피할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BS 뉴스 공화영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지금 10호 태풍 하이선은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제주 서귀포 동쪽 약 240km 부근 해상까지 올라왔는데요. 태풍의 진로가 예상보다는 조금 서쪽으로 치우친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 9시경에는 부산과 가장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태풍의 진로와 가까운 동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은 영남 남해안 지역과 호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시간당 20mm가 넘는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출근길에는 빗줄기가 더 굵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동해안 지역에는 40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고요. 영남 지역에는 최고 300mm,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2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거세게 불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0에서 50m 정도의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요. 특히 울릉도와 독도 지역을 중심으로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50m가 넘는 강풍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해일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제10호 태풍 하이선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특집 뉴스광장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